한 12m 되겠는데 연못 둘레를 재고 있답니다. 이 연못을 살리기 위해서는 방수천을 깔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산청 밀물의 자연학교에서 농부 아내입니다. 제 그림자가 비치네요. 앞치마를 두르고 있어서 드레스를 입은 것 같죠? 반송이 많이 자랐습니다. 그리고 연못 주변에는 오래된 벚나무가 있어요. 저희 어머니께서 거의 20년도 더 된 즈음에 벚나무를 삥 둘러서 이렇게 심으셨답니다. 몇 미터 나와요? 17m? 엄청나네. 이야, 방수천을 이 끝에서 끝까지 하려면 가로폭이 17m가 나온다고 합니다. 세로가 그러면 8m 정도 나오겠다. 최소한 8m다. 잘하면 10m도 나오겠는데. 와, 이 벚나무 보세요. 자작나무도 있고요. 야, 오늘 날씨 좋습니다. 여러분, 필봉산의 기운을 여러분에게 선사합니다. 연못이 이렇게 있고 연못 위로도 위치가 괜찮은데 저 뒤에 보면 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조용한 곳, 한적한 곳에 아담한 돌집을 짓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오늘 돌을 들어보니까 돌이 엄청 무겁더라고요. 그 무거운 돌을 나르기 위해서는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그래도 가까운 곳에 돌이 있잖아요. 저기 보면은 자, 여기에도 돌담이 있고 쭉 내려와서 우리가 집 지으려고 하는 이곳에도 돌담이 이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담은 헐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이 돌담은 쭉 끝까지 이어져 있기 때문에 돌담은 건드리지 말고 저 윗부분에 있는 돌, 저 돌은 위에서 아래로 굴리기가 훨씬 수월하니까 저 돌을 이용해서 돌담 허리까지라도 돌담을 기초석을 단단히 튼튼하게 이렇게 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저 돌을 치우게 되면 이 옆과 연결되어 있는 임야가 더 넓어지기 때문에요. 저 돌담은 제거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래 돌담은 살려놔야 될 것 같아. 이거는 잴 때 왜 밑에가 많이 나오나 했더니 방수천이기 때문에 휘어지게 한다. 그치? 팽팽하게 이렇게 밑을 재는 게 아니고 15에 20? 아이고, 그러면 거의 한 100만 원 들겠는데? 방수천 하나 하는데 여기 한 100만 원은 투자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연못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 돌담집을 짓고 자그마한 집이에요. 그래서 언제든 와서 쉬었다 갈 수 있는 산림 경영사라고 하죠. 1차적으로 그걸 지어보려고 한답니다. 산림 경영사는 15평까지 된대요. 일반 농막은 6평이 제한인데 15평까지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뭐 거기까지는 필요하지 않으니까 여기다가 조금 짓고 또 다른 위치에다 지어도 되지 않나? 합해서 15평이니까 한쪽에는 쉬었다 가는 곳, 한쪽에는 뭐 자재 같은 거 보관해 두는 곳. 두 개 질러면 무조건 한꺼번에 저기 공간이 나오나? 한번 가보자. 어제 했던데 어떻게 이어지는지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보자. 지금 보이지 않는데 이게 아스파라거스다? 아닌가? 아스파라거스 아니다. 하여간 여기 봄 되면 자라고요. 이게 감나무예요. 이거 감나무. 이거 베어버리면 안 돼. 응? 이게 감나무야. 감이 주렁주렁 열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감을 예쁘게 이 나무를 키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도로폭을 말해요. 여기 봐봐. 이 도로폭을 넓히는 거야. 여기에. 저 나무가 딱 걸리네. 그러면 여기를 더 쌓아야 된다는 거 아니야. 이쪽에. 그렇게 할 수가 없어. 그렇다고 저 나무를 벤다는 거는 어렵지. 여기를 그냥 밀차로 들어야 그지? 밀차 갖고 되겠나? 자재를 운반하기 위해서 애로사항이 있는데 저 앞쪽에만 좀 하면 되겠다. 도로폭을 넓히면 돼. 여기는 도로가 넓잖아.
밀차 말고 리어카 정도는 올 수 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저 들어온 입구만 가볼까? 이따 가보자. 리어카가 올 수 있는 그런 길인가 아닌가를 이따가 밑에다 한번 확인해 보자고. 여기는 돌계단이었는데 잘못 발을 디디면 넘어질까봐 제가 양쪽 옆으로 바위를 다 밀어냈답니다. 그래서 여기는 완만하게 걸어 다닐 수가 있어요. 숲이 울창하죠? 어제 우리가 제거한 거는 가시덤불하고 자잘한 가지들, 가시가 나 있는 어린 나무들, 그런 나무들을 다 제거를 했답니다. 참나무에서 떨어지는 열매가 또 싹이 나서 장가지가 난 건데요. 그걸 제거했더니 훨씬 숲이 더 좋아진 것 같습니다. 나무도 숨을 쉬어야 되거든요. 햇빛도 들어와야 되고 자리가 확보되어져야 더 잘 자랄 수 있답니다. 좋은 나무가 자라는 거죠. 옹달샘에 물이 나오나 한번 가볼까요? 멧돼지 나오면 안 되는데. 여러분, 낙엽 밟는 소리 들어보세요. 멧돼지 안 나오겠죠? 깊은 산속 옹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맑고 맑은 옹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물이 나올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3개 되면서 물 된다. 물 나온다. 물이 차네요. 잘 덮어두고. 여기가 계곡입니다. 멧돼지가 다니는 길목인데 상황 봐서 여기에 그물을 쳐놓고 멧돼지들은 여기에 흘러내려오는 물을 이렇게 먹고요. 지금 물이 말랐네요. 계곡에서 물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와, 물이 어떻게 없어? 희한하네. 멧돼지들은 그럼 뭐 먹고 살지? 여기에다가 어떻게 막을 길이 없을 것 같은데, 철조망으로. 어느 길이든지 멧돼지가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위험하기도 하니까요. 방법은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문을 열고 닫는 그런 걸로 하든지 울타리를 치든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기 이 계곡으로도 멧돼지가 올 수 있거든요. 와, 오, 일로 내려가는 계곡도 아름답다. 와, 진짜 여름에 계곡에 물이 흐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지금 물이 말랐네요. 물이 참 귀한 곳이 되었네요.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어디든 물이 가장 중요하답니다. 자, 이런 잡목 있죠? 큰 나무들이 있는데 여기 사이사이에 보면 씨가 떨어져서 이런 어린 나무들이 자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나무들은 제거를 해줘야 한답니다. 이런 쌀이나무 같은 것들. 그래야 여기 사람들이 드나들 수도 있고요. 이런 잡목이 제거되면 훨씬 숲이 아름다워지겠죠? 깨끗하고. 아, 여기 집을 지을 만한 공간이 얼마나 나오나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큰 나무가 있는데 왜 거기서부터 줄을 재요? 거기는 뭐 하려고? 울타리 때문에? 집을 짓는다고 하면 이 공간에도 해야지. 넓은 평수가 필요하지 않는데 뭐. 아담하게 지을 건데. 집을 크게 지으면 힘들어. 그냥 잠깐 와서 쉬었다 갈 그런 곳인데. 한 6평 정도만 짓는다며요. 15평하게? 산림 경영사는 어쨌든 15평까지는 되니까 이 전체를 다 해봐? 6m, 8m. 6m, 8m 나온다고? 그럼 8, 6, 48. 그러면 3, 한 10평
12평 정도 나오나? 86, 48 해봐. 48 나누기 3.3058. 저 윗집에서 닭도 키우나 봅니다. 여기에 산짐승들이 내려오지 못하게 돌담으로 이렇게 가려져 있었어. 울타리를 했던 거죠, 옛날에는. 여기만 통로가 열려 있고요. 근데 여기는 뭐 멧돼지고 고라니고 다 다닐 것 같은데. 86, 48, 14평 나온다고요? 14평. 14.5 나오네. 여기 산림 경영사가 15평이니까. 그럼 여기다가는 이렇게 머물 곳을 하고 저쪽에는 자재 창고 놔두는 그런 곳을 해야 되겠지? 그럼 이 나무는 그대로 이렇게 놔둬야 돼. 큰 나무들은. 자잘한 나무만 이렇게 벌목을 하면 돼요. 큰 나무도 베내야 되죠. 이 큰 나무가 벚나무야. 이 나무를 베내면 안 되지. 가운데가 나무가 걸치게 되는데. 집을 나지막하게 지을 거예요. 천장을 너무 높지 않게. 이 벚나무는 살려둬야 돼. 벚나무가 딱 버티고 있어야 좋지. 벚나무가 있어도 여기까지는 침범하지 말고 벚나무를 넘어서면 안 돼. 벚나무 안까지 이만큼만 집을 줘야지. 머물 곳은. 그렇게 하고 여기는 나무 있는 데를 두면서 그냥 자재 창고 하는 데는 자그마하게 보관해도 되지.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 그늘 아래에다가 표고목이라든지 표고를 기른다든지 이렇게 세워두면 되지. 이 나무는 베지 마. 이 나무가 얼만데. 이건 진짜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일이다. 이 나무가 20년은 됐을 텐데. 이 벚꽃이 피어 있다고 상상을 해봐요.